여러분, 밤사이 날벼락이 쳤네요. 어제,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피해 금요일이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죠. 제가 본업이 의료인데 아침 출근해서 밤새 돌린 검사들의 결과들이 에러가 발생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걸 봤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어젯밤 뉴욕 증시의 계기판이 딱 그랬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에 시뻘건 경고등이 번쩍인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딱 5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어젯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폭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핵심 일정들과 우리가 당장 월요일부터 어떻게 계좌를 지켜내야 할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성적표부터 차갑게 직시해 보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2% 폭락했고 S&P 500 지수도 2.6%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4.2% 폭락은 정말 뼈아픕니다. 하루 만에 지수가 1100포인트 넘게 증발했다는 건 시장을 끌고 가던 거대한 엔진이 갑자기 멈춰섰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엔진을 멈추게 했을까요? 폭락을 촉발한 첫 번째 핵심 이슈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좋은 지표였습니다. 바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지표입니다. 시장의 똑똑한 전문가들은 이번 달에는 일자리가 한 8만 5천 개 정도 늘었겠지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무려 17만 2천 건의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예상치에 딱 2배를 때려버린 서프라이즈였죠. 주식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이 탄탄하면 경제가 좋은 거니까 주식도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미국 경제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연준이라는 의사는 이 환자의 혈압을 낮추기 위해 고금리라는 아주 독한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환자가 기운이 좀 빠지고 살이 빠지길 기다렸다가 약을 끊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이 환자가 밥을 너무 잘 먹고 근육량이 막 늘어나서 힘이 펄펄 넘치는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환자 아직 다이어트 더 해야겠네. 약 줄이지 말고 독한 약 계속 먹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장이 애타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박살이 났습니다. 심지어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까지 스멀스멀 올라온 거죠. 그 결과 연준의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금리가 수직 상승했고, 시장 전체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4.54%까지 치솟았습니다. 금리가 뛰니 주식시장의 매력도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친 겁니다. 국채 금리가 뛰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미래인 건 맞는데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부담감이었죠. 마치 잔뜩 부풀어 오른 풍선 같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고용지표와 국채금리 급등이 완벽한 바늘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6% 넘게 떨어졌고 마이크론은 무려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견인해온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지나치게 비싸졌다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리던 차에 완벽한 매도 명분을 제공한 셈입니다. 자,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방향성이죠. 상황이 무섭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넋놓고 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스크 관리 우선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계좌에 방금 말씀드린 기술주 비중이 너무 높다면 섣불리 물타기를 하지 마십시오. 보통 이렇게 큰 폭락 뒤에는 기술적인 반등, 이른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옵니다.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살짝 튀어오른다는 무서운 주식 격언이죠. 이 짧은 반등 타이밍을 이용해 비중을 일부 줄이시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포에 질린 패닉셀을 자제하십시오. 이미 두들겨 맞을 대로 맞은 상태에서 공포심에 휩싸여 바닥에서 던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S&P 500 기준으로 주요 지지선에서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버텨주는지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섹터 로테이션의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돈은 시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를 옮길 뿐이죠.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때 유리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밥은 먹고 양치질은 해야 하죠. 이럴 땐 필수 소비재나 에너지 관련주, 즉 가치주나 방어주로 기관들의 큰돈이 이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6월 중순에 예정된 FOMC 회의로 향해야 합니다. 이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파월 의장이 탄탄한 고용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태풍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공포에 잡아먹히지 마시고 대응 전략 잘 짜서 시장의 변동성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